야당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최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예. 뭐 최근에 지지율이 다소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민생 탐방 과정에서 좀 말실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일부 딸랑이 언론에서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실수냐 아니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그런 스타일대로 직사로 화법, 그냥 알아서 듣기 쉽게 하는 그런 화법이냐, 이런 양갈래 의견이 있는데, 우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실수 논란 중에 대표적인 것이 20일 날 대구 갔을 때, 대구에서 코로나 이거 잘 극복한 것을 칭찬한 것까지는 좋은데, 밀란,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정치 입문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분의 표현은 솔직하고 담백하고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정제를 했으면 더 좋았을 법다. 언어가 검사의 언어죠.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틀린 얘기는 대구 없어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거기가 진보적인 도시고 민주화를 해서 많이 활동하고 그런 데인데 앞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뭐 이 정도인데 또 민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자극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까지 뭐 비난할 거는 좀 아니라 보는데 비유를 들다 보니까 여당에서 윤석열을 거꾸로 틀어야 되고 또 야당 내에서 홍준표나 이런 또 라이벌들도 윤석열을 흔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또 당 내에 있었으면은 조금 버팀목이 될 텐데 지금 한여름에 저 떼약볕을 혼자 맞고 있거든요. 당내에 들어가서도 꿀밤 저기저기서 꿀밤 칩니다. 오히려 더 흔들어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흔드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래서 저는 좀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그 주 120시간 이것도 스타트업 그런 사람들 만나서 들은 얘기 아닙니까? 또 우리도 또 이해가 주 52시간인데 탄력 근무나 집중적으로 필요한 데는 뭐 120시간이고 60시간이고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게임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렇죠. 갔다 와서 무슨 하루에 7시간, 몇 시간, 8시간 이러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말하다 보면 물론 뭐 120이라는 숫자가 좀 크긴 해요. 하지만 그거 그렇게 일을 한대요. 그렇게까지 120시간. 뭐 비난하고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여당, 뭐 또 야당 내에서 윤석열을 흔드는 세력, 뭐 이런 세력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저는 어디 방송 패널 얘기하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참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렇게 아니 자기 쪽 어제도 사람을. 송영기라고 뭐 토론 배틀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 윤석열이가 그 대구 가서 법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마음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뭐라고 그래? 그게 뭐가 틀린 말이죠? 그게 법대로 하긴 했는데. 예. 근데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왜 또 탄핵 얘기하냐고 그랬거든요. 아니, 미안하다 소리도 못해요? 탄핵의 강은 자기들이 건넌 거고. 그렇죠. 그러나 친박이라든가 대구 경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정도 얘기는 당연하게 해야 하는 거야. 그거 안 했으면 또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대고 뭐 용기를 잃었느니 이런 식의 왜 디스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준석이는 저 사람이 당대표인지 저쪽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너무 경솔하고 그런 데 가서 그래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입당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지지율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윤석열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2% 3% 조무래기들 대통령 후보 갖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이해찬이가 20년 집권론, 뭐 100년 집권론, 영종조 이후에 유일하게 지금 개혁 세력이 집권했다고, 사림이 집권했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 못했어요. 왜? 아니 뭐 그 당시 뭐 자유한국당인가요? 뭐 사람이 있어야지. 맞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도 뻥긋 못했는데 결국 윤석열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죽으면 자기들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도 뭐 젊은 사람이고 또 대선 구도로 봐서 젊은 층이 하는 게 좋고 면모를 일신한 그런 차원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지난 경선 때도 좀 응원을 해 줬는데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가볍죠. 아직도 말씀하신 대로 어디 TV 나와서 얘기하는 패널 얘기하듯이 패널을 남 얘기하듯이 해요. 예.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이 손잡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 안 됩니다. 턱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40%가 넘어요. 예. 거기다 조금만 합치면은 뭐 지금 지난번에 41.1%로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그렇죠. 사람 같아요. 아니 윤석열을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빔밥에 당근이라고 그랬어요. 당근 없어도 비빔밥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 대표면은 윤석열은 비빔밥의 핵심 고추장이다. 예. 아니면 뭐 밥이다. 뭐 아예 비빔밥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준석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야권의 대지도자, 삼김 반열에 오르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머지 대선 후보들을 다 내가 거느리고 뭐 이렇게 대선 치러가지고 나도 이제 다음에 대권으로 나가야지 뭐 이런 용꿈을 꾸는지 개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TV 토론 배틀을 송영길하고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가면 송영길 도와주는 거죠. 거기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그런 거 합의나 하고 그 당내 생각하고 다른 거잖아요. 저는 이준석 저 친구 큰일 나겠구나. 저는 뭐 같이 방송하면서 많이 좋은 점도 많이 봤는데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윤석열하고 국민의힘하고 연결하는데 둘이 시너지를 최대화하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저렇게 디스하는 발언을 하니까 윤석열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도 힘들고 국민의힘도 힘들고. 그걸 이제 일부 언론사는 입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디스하는 식으로 입당을 압박합니까? 아, 윤석열 전 총장이 밖에 계시면 이러이러한 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모실 테니까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십시오. 우리 언제쯤에는 경선열차가 경선 버스가 출발하니까 거기에 같이 탑승해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아주 아름다운 경선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모두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승복하고 다 힘을 합쳐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좋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나? 자기 마음속에 윤석열은 아니고 무슨 유승민이라든가 뭐 다른 누구 무슨 원희룡이라든가 윤희숙이라든가 누구 생각하는 사람이 지지율 있나? 1% 2% 후보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장닭을 놔두고 왜 뼈가리를 데리고 자꾸 싸우려고 하냐? 뼈가리 가지고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으면 대포를 가져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권총 가져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리고 토론 배틀 이런 거를 뭐하러 나가냔 말이에요. 자기 지금 당 대표가 대선 후보를 잘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데 저 언론사들이 요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자꾸 돌아가면서 인터뷰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인터뷰한 사람 기자, 부장, 언론사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 피의식 이게 의외로 크더라. 그래서 같이 손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분위기더라. 뭐 이런 걸 저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는 과연 공정한 경쟁, 경선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 지금 15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아무래도 경선하다 보면 지금 뭐 민주당도 이재명한테 집중국이 쏠리는 것처럼 윤석열한테 쏠리다 보면은 외연 확장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좀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이제 일단 입당하고 경선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뭐 서로 저 홍준표 의원이나 몇몇 분의 경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정치적 행태로 봐서
우리 페어플레이를 합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하고 오세훈 둘이 나갔으면 민주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기죠. 못 이기죠. 네. 예? 단일화가 되니까 중도층에서도 되는 쪽으로 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국민의힘하고 마지막에는 뭐 어떤 식으로 단일화를 하겠지만 지금같이 따로 논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많이 입으면 나중에 단일화 돼도 상당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단일화가 겉으로만 됐지 마음속 단일화 안 되면 그렇죠.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돌아서거든요. 그렇죠. 단일화해도 에이 꼴 보기 싫어서 그렇죠. 안 나가든가 다른 쪽 찍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그렇죠. 되거든요. 4.7 보궐선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론 뭐 그분 꼰대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립을 꽉 쥐고 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그립을 누가 쥐고 가겠어요? 없죠. 예. 이준석이 여기 가서 막말로 조동이 까기 바쁜데, 예? 그걸 누가 그 그립을 쥐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불안한 시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선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은 이제 선대 본부장이랄까 총괄 선대 본부장을 이제 따로 모시겠죠. 그 경우는 이제 이준석은 뒤로 빠지는 거고 뭐 크게 할 역할은 없는데 그래도 당 대표라는 게 뭐 어디 가서 한마디 퉁퉁 하면은 그렇죠. 아주 사고 뭉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우습게 봤다가 말로 당하는 거죠. 예. 뭐 어쨌든 이 말 실수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크게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 실수를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자꾸 말 실수라고 되지도 않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뭐 말 실수 같지만 지금까지 정치에 등판해가지고 큰 실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 한 달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기서 예. 반가름이 나요. 예. 전에 뭐 반기문 한 달 못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일 만에 그만뒀으니까. 다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도 말이나 제스처나 이게 검사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인의 말로 바꿔야죠. 정치인이냐 이걸 일로 바꿔야 가야죠. 해요. 예. 검사는 과거 지향적이고 매사를 옳고 그른 거, 선 악으로 보잖아요. 근데 정치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고 옳고 그른 거보다는 도움이 되느냐 국민한테 도움이 안 되느냐 국민을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 말의 화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무통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이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준석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또 딱 명령을 내렸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돕지 말라고. 예. 그 자해행위고 네. 해당행위라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 정무 감각이 있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좀 지혜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인 감각이라는 게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이 그런 것에 관계없이 나는 윤석열 응원한다고 오늘 또 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곧 보강을 하는 모양이죠. 네, 정무 감각이 좀 필요한 사람. 지금 최재형은 비교적 좀 매끄럽게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나는 정치 모른다. 그러니까 김영우 전 의원 삼선 의원이잖아요. 옛날 YTN 기자도 하고 약간 감각이 있어요. 거기에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실수가 없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정무 감각 있는 사람 보좌를 좀 받지 않고 좀 소수나 자기 혼자 생각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 노래로 말하면 삑사리가 좀 가끔 나는 게 그래서 삑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는 감독과 배우를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감독이 따로 있고 자기는 배우 역할을 잘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주 노련한 그런 경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곧 좀 보강을 실무급에서 좀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현역 의원이 당장 뭐 이렇게 나와서 도와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아주 난다 긴다 하는 보좌관들이 많습니다. 많죠. 예, 아이고. 그런 사람들을 참 뭐 실무진으로 딱딱 배치를 해야 합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정치에 대해서 최고의 두뇌들이 국민의힘이 있다고 봐야죠. 보좌관 한 20년씩 해가지고요. 달인의 경지에 그럼요. 있는 훨씬 국회의원을 그럼요.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뺨치는 그런 네. 보좌관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인터뷰했던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인터뷰하면서도 윤석열 폼이 막 다리도 쭉 벌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제스처를 많이 취한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악의적으로 저 사진 찍어서 유포하면 또 타격이 있겠구나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좌를 좀 받아야죠. 예? 그래서 네. 노련한 방송 출신 네. 그런 보좌팀이 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그래서 인터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네. 도리도리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시정을 하는지 또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전문가들, 네.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이게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라 무섭거든요. 네. 네, 딱딱해요. 또 그런 더 좀 친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PI라고 하죠. 프레지던트 뭐 이거 하는데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PI 예, 좀 PI. 새롭게 네, 다시 만들 필요가 재정립을 좀 해야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민생 담방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뭐 말실수네 어찌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지율이 다소 정체하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들어보면은 지금은 민주당 경선으로 거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응답자의 70-80%가 그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표본에. 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대통령도 올라가고 또 민주당도 올라가고 또 경선 과정에서도 그쪽 사람들의 응답이 많아지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이쪽이 경선이 본격화되면 그런 것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히 통과 의례 좀 성격도 강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집권하다가 나왔는데 계속 저분 어떻게 하나를 계속 보는 거죠. 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엑스파일 나오고 줄리 사건 나왔는데 그게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저- 증거가 네. 나온 게 없이 그냥 네.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묻힐 것 같고 다만 오히려 아까- 그냥 네. 잘 미리 네. 나와가지고 적당히 없어져 버린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무 감각 있는 참모들 예. 좀 빨리 좀 보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그런 점을 뭐 충분히 네. 인식을 하고 조만간 뭐 참모진도 보강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예.